유한양행 개별 이슈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렉나자의 일본 허가 획득이고, 두 번째는 기술 반환에 대한 해석인데, 유한양행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FDA 이슈 이후로 이제 몸값이 달라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한번 퀀텀 점프를 했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찾아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FDA 허가 신약을 획득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 신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기업 자체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도 제가 반복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FDA의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후속약품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기존의 허가 품목을 기반으로 한 신규 매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렉나자 일본 허가 획득 이슈가 최근에 나왔지만 이후 추가적인 렉나자 이슈가 긍정적으로 좀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기술 반환입니다. 기술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환받는 거니까 반환 자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리스크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요. 하지만 그 기술 반환 자체에 대한 표명은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이슈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그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나자의 일본 허가 획득 이슈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유한양행의 파트너사 존슨앤존슨은 라스클루즈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요즘에 이런 병용요법이 많아요. 리보세라닙도 병용요법이죠. 칼렐리주마베. 병용요법이 일본 후생 노동성의 진행성 또는 재발성 절제 불가능 변이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효능 효과로 제조 판매 승인을 받았다. 말은 어려운데 그냥 일본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요법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세 줄로 나와 있고요. 렉나자 일본 허가는 이제 폐암 신약으로 돼 있잖아요. 이 암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흔히 걸리는 암도 있을 거고 치명률이 높은 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암의 치료제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암 중이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 신약은 다른 기본적인 암 치료제보다 가치가 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변이 환자의 3분의 1이 질병 진행이나 치료 선택지의 제한으로 인해서 2차 치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폐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고, 마리포사 시험 결과에 기반했다, 요 결과 관련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한번 보면 여전히 높은 미충족 의료 수요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번에 렉나자가 이런 수요를 상당 부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환자에게 혁신적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건 이제 마일스톤, 1,500만 달러, 220억 원을 추가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본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마일스톤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도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렉나자의 가치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이든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죠. 이런 기사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일단 시장이 요즘에 워낙 안 좋아서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었지만 안정된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건데, 기술 반환에 침묵하는 대형제약 유한양 이런 부분 있잖아요. 기술 반환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주주에게 정확하게 공표는 해야 되겠죠. 공표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그건 또 불만이 있겠죠.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요건 상관없다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제약사들의 설명은 미흡한 수준이다, 요거는 문제라는 거죠. 자, 유한양행에서만 보면 이달 초 독일 베링거 인게라임으로부터 대사 이상 지방 간염 및 관련 간 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YH25724의 개발 중단을 통보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기술 반환이 되면 악재로 받아들이긴 해요.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죠. 추가적인 수익의 기회를 당장에 놓치는 거기는 하니까. 다만 기술 반환이라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신약에 문제가 없어도 사업성을 고려해서 반환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거 더 이상 연구하는데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약간 이제 시장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효능은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을 하면 반환을 받았잖아요. 그 반환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또 연구하기도 하고, 그걸 어떤 경우는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죽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흔한 일이에요. 또 예전에 한미약품이 반환을 엄청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났지만 기술 수출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반환을 받는 것이다. 기술을 수출할 때 이게 반환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죠? 다만 문제는 주주들을 위한 설명에 인색하다. 요게 문제라는 거죠. 대웅제약도 공시로만 밝히고 제대로 배출하지 않았고, 유한양행도 기술 반환 관련된 짧은 설명 자료만 냈고 좀 자세하게 그 설명을 듣길 원하는데, 특히 제약바이오주는 워낙에 좀 복잡하잖아요. 관련된 용어들이 어렵고. 그래서 당연하게 주주들은 알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물론 수령한 계약금과 마일스톤은 반환 의무가 없어요. 기술 수출을 다시 이제 반환돼도. 하지만 주가는 이제 영문을 정확하게 좀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충족시키지 못해서 좀 아쉽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술 반환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그것을 주주에게 제대로 설명은 해야겠죠. 물론 공시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생업에 종사하는 주주분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또 종목 한두 종목에만 몰빵하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뭐 5종목 10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매일매일 그 하나하나 종목의 공시를 꼼꼼히 들여다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제약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가 보통 기술 수출을 1차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 수출에 끝나는 것은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신약으로 3상까지 통과가 돼서 FDA 허가 10판까지 가야 그게 정말 대박 매출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기술 수출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신약으로 성공해서 매출을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레퍼런스도 차원이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근데 기술 수출을 왜 할 수밖에 없을까? 제약바이오주가 임상 1상, 2상, 3상 등등등을 통과해서 FDA 허가까지 가려고 할 때 들어가는 돈과 시간 어마어마해요. 정말 몇 년, 뭐 5년 막 이런 적자를 견디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제약바이오사가 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1상, 2상 통과됐을 때 기술 수출을 일단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 현금으로 다른 임상을 또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기술 수출을 해서 그 기술을 받은 기업이 끝까지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그 과실을 기술 수출을 한 곳에서 온전히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겠죠.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사업이 좀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게 시장이 좀 안 좋은 영향도 있기는 해요. 뭐 기술 반환 리스크 뭐 이런 부분이 크게 반영됐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은 영향인데, 요 전저점 구간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지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10만원 초반대에서는 지지를 할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매도는 크게 의미는 없는 구간이죠. 만약에 이게 기술적으로 매도가 되려면 적어도 10만 한 4천원에서 5천원을 종가 기준으로 깨면은 그때는 기술적 매도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지지 라인까지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이고 시장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위치다. 그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꽤 많이 빠졌죠. 네, 고점 대비해서 주가도 한 40% 정도 조정을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라고 봐야 되고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은 좀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기술 반환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리지만 뭐 중장기적인 악재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주와의 소통의 문제라고 보고, 이 렉나자의 가치가 견고하다는 것, 그 사실만큼은 또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본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일본뿐만이 아니라 타 국가로의 이슈도 꾸준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